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보도에서 이동통신 3사의 불합리한 데이터 요금 체계만 손봐도 상당한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비슷비슷한 데이터 요금 체계를 담합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첫 번째 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었습니다. 현행 20%에서 다음 달부터 25% 상향 조정이 추진됩니다. 문제는 실제 1인당 요금 인하율이 5% 내외로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이마저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요금 인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요금제는 이른바 데이터 정액 요금제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쓰지도 못할 데이터를 제공한 후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6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대부분 5만 원에서 6만 원 선에 설정돼 있고 그 다음 단계는 7, 8GB가 아닌 10GB 이상 대용량 요금제란 점도 우연처럼 똑같습니다. 1기가 추가 충전 비용이 1, 2만 원에 달한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만일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낸다면 요금료 인하에 법적 명분이 없다던 업계의 반발도 한순간 꼬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왔지만 국내 빈곤 현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대표적인 예인데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의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핵심은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을 2020년까지 최대 33만 명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강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급여 수준이 증가했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93만 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대부분은 부양 의무자 제도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생활 수준이 가장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이들의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신규 수급자에 비해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자 비율이 낮아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비율이 48%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지 재산, 소득 변동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때까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비수급자에 대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여성 취업자 수는 1,14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통계를 낸 1982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여성은 26.8%로 남성의 13.1%의 2배가 넘어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을 벌이는 대기업들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이들이 부담할 비용은 최대 8조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소송이 진행 중인 대기업 중 25곳에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지연 이자와 소급분 등을 포함한 비용 추산액 합계가 8조 3,67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3조 6천억 원 규모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중개 지원대출 개편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에서 0.75%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한은이 대출 요건을 정하고 시중은행이 개별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을 결정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코스피가 북한 리스크에 흔들거렸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급증하면서 장중한 때 2,340선 아래로 밀린 건데요. 장 후반 반발 매수로 낙폭을 줄였지만 자칫 북한 리스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북한 리스크의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이어 북한이 연이틀 괌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자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된 탓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1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 장중 2,340선 아래로까지 밀렸습니다. 반발 매수에 힘입어 2,359.47에 마감했지만 하락세가 사흘째 이어진 겁니다. 이틀째 팔자에 나선 외국인은 2,857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 순매도도 1,700억 원에 육박했고 기관만 4,3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문제는 길어야 3, 4일이면 원상 회복됐던 북한 리스크의 영향이 이번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8월 말까지 북한 리스크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과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21일 날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가 이달 말까지 이어져 코스피 조정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전보다 2.83포인트 내린 640.04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더 민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 달러당 10원 넘게 뛴 데 이어 다시 6.8원 오른 1,14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수입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주지 않는 부양의무제는 저소득층 복지의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이 부양의무제를 2022년까지 없애고 지원을 늘리면서 저소득층 복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노인이 오르기에 너무 높고 좁은 계단. 이곳에 혼자 사는 81살 문영구 할아버지는 소득이라곤 기초연금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동에서 주는 우유 타서 먹고 점심은 여기 사무실에 있어요. 또 우리 노는 사무실에 거기 가서 먹고 저녁은 그냥 자고.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도 번번이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큰딸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큰딸 역시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어려운 형편인데도 법상 수입이 있는 부양의무자란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런 문 할아버지도 11월부턴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장애인 가족이 있는 큰딸의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문 할아버지는 앞으로 매월 46만 원을 더 받고 병원비도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 빈곤층은 모두 93만 명. 3년 안에 이 숫자를 3분의 1로 줄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지역별 집값 차이를 감안해 임대료 지원을 늘리고 최저교육비 20%에도 못 미치던 교육급여는 100% 수준으로 올립니다. 자활 일자리 7,000개를 더 만들어 일정액을 저축하면 자립지원금을 얹어주는 등 자활 의지를 높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들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3년간 4조 3천억 원. 정부는 재원 확보와 함께 의료급여 확대에 따른 가짜 입원 환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새는 돈을 막을 대책도 세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병원 진료 과정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낸 58만 2천 명에게 초과액 7,351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한 해 전보다 17% 늘고 지급액은 1,856억 원 늘어난 겁니다. 건보공단은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출이 7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기업 수출액은 약 1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상승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벤처기업 수출액 증가율은 2010년 51% 상승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벤처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건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주요국 수출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연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8월 11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울산공단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박 이사장은 2014년 8월에 취임해서 3년 동안 일자리 평가, 개발, 훈련을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의 발전에 기여했고 퇴임 후 한성대로 돌아가 다시 강단에 선다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최근 애플과 삼성, LG 등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서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죠. 네, 정말 그래요.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날씨나 가계부 뉴스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직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모바일 앱 개발자입니다. 네, 모바일 웹 개발자라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함께 등장한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직업이죠. 네, 늘 앱을 쓰면서도 따로 모바일 전문 앱 개발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직업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 그만큼 전망도 받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올해 최고의 직업으로 모바일 앱 개발자를 뽑았는데요. 온라인 임금 정보 업체 페이스케일이 미국 내 100대 직업의 연봉과 10년 뒤 일자리 성장 전망, 또 삶의 질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연봉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까지 생각했을 때도 정말 좋은 직업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점이 이 직업이 장점으로 뽑혔나요? 네, 우선 연봉을 살피자면요. 미국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97,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1,5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최고 연봉도 13만 3천 달러로 약 1억 6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후 10년간 일자리 성장 전망은 1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 면에서는 개인 만족도와 재택근무, 또 낮은 스트레스 등의 항목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아서 최고의 직업으로 뽑힌 겁니다. 네, 삶의 질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제일 솔깃하네요.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개인의 삶이 없다면 그 직업을 최고의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장 전망도 높은 걸 보니까 확실히 시장 수요도 많은가 봐요. 네, 실제로 이 애플에서는 앱 개발자들이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전년과 비교해서 40%나 늘어난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조 7천억 원을 벌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포켓몬고, 슈퍼마리오 런과 같은 이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매출도 함께 오른 겁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의 전망도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모바일 앱 개발자의 전망이 높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모바일 앱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능력 있는 모바일 앱 개발자에 대한 몸값도 치솟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고용플러스에서도 이야기했던 이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앱 어플리케이션의 평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헤드헌팅 업체들의 이 연봉 2배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 카카오뱅크 앱 개발자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까지 해놓을 정도로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머보다 이 모바일 앱 개발자의 처우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네, 그렇군요. 모바일 앱의 질에 따라서 해당 앱에 대한 접근성도 달라질 테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모바일 앱 개발자의 장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 기반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대학에서 이 컴퓨터 공학이나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 등을 전공을 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료 구조, 이산수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과목을 익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따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 센터인 S맵을 통해서 관련 강좌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 모바일 앱 프로그래머는 기업 내 모바일 앱 부서나 이 모바일 앱 개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바일 앱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출시와 함께 바로 앱 마켓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자신이 만든 완성품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지 않고도 만들고 싶은 이 모바일 앱이 있다면 혼자서 공부를 한 뒤에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어서 이 프리랜서나 투잡으로 활동하는 모바일 앱 프로그래머도 많은 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바일 앱 프로그래머도 많아서 실제로 앱 마켓에는 10대들이 출시한 모바일 앱도 상당수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대들도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앞서 능력이 뛰어난 모바일 개발자의 경우 연봉이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 모바일 앱 개발자의 하는 일은 일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비슷하지만 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컴퓨터에 비해서 이 스마트폰의 용량은 최대 32GB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건데요. 이 용량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사용자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 정보의 구성량, 이 아이콘의 크기나 배치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앱 개발자는 프로그래밍 능력뿐만이 아니라 상업적 사고방식과 미적 방식 등을 꾸준히 결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적은 용량 안에 최대한의 정보를 넣는 한편 사용자에게 최적의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내가 만든 앱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 벅찬 직업일 것 같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투잡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역시 모바일 앱 개발자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